안녕하세요. 유창한 하루의 유진코치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틀었는데요. 이제 마라톤 대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마다 2달이 남지 않은 대회도 있고 2달이 넘게 남은 대회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달려야 하는지, 내가 달리고 있는 게 맞는지, 장거리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속도를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클래스들도 많아지고 러닝 크루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 크루 안에서, 클래스 안에서 공유하는 훈련 방식대로 훈련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다만 이제 시작해서 혼자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떻게 마라톤을 준비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라톤을 2달 앞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마라톤은 그저 많이만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로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하시면 그 목표에 맞게 훈련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영상을 보고 나의 훈련 계획에 맞게 훈련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라톤 훈련은 크게 훈련, 보강운동, 그리고 회복, 멘탈 관리까지가 마라톤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4가지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훈련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훈련인데요. 2달 전에는 체력을 끌어올리고 대회 페이스에 적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훈련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LSD라는 훈련이에요. 롱 슬로우 디스턴스의 약자로 42.195라는 긴 거리를 달리기 위해서는 그 거리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회 페이스로 그 거리를 다 채우기에는 아직은 몸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긴 거리를 천천히 다운된 페이스로 달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7, 8월에 어느 정도 조깅량이 쌓여져 있다면 페이스를 일정하게 잡고 훈련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어느 정도 훈련이 쌓여있지 않다면 천천히 조깅량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LSD 훈련은 한 주에 한 번 정도 20km에서 30km, 35km에서 40km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대 목표 페이스보다 30초에서 1분 정도 여유 있게 편안한 호흡으로 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는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니라 오래 달리는데 몸을 적응시키는 거기 때문에 30km에서 길게는 40km까지 한 번쯤은 뛰어보시고 마라톤을 도전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긴 거리를 오래 달리려고 하다 보면 부상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가기보다는 차근차근 거리를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LSD 훈련은 9월 중에 거리를 점점점 늘려서 시간을 채워주고 10월쯤에는 거리를 점차 다운시키면서 페이스를 대회 페이스에 가깝게 훈련을 진행을 해줄 건데요. LSD 훈련은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급수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맞는 지인분들과 함께 하시거나 클래스나 크루 안에서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템포주라는 훈련이 있는데요. 주 1회 정도는 대회 페이스보다 약간 빠른 페이스에서 5km에서 10km 정도를 달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 목표 페이스가 5분 페이스라면 이 5분 페이스보다 빠른 페이스로 거리를 짧게 해서 반복하는 훈련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훈련은 대회 페이스에 몸을 익숙하게 만드는 훈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터벌 훈련입니다. 인터벌 훈련은 200, 300, 400 이렇게 짧은 거리 또는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반복하면서
대회 페이스보다 훨씬 빠른 페이스로 달려줄 건데요. 사이사이에 가볍게 조깅을 넣어서 회복을 해주시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벌 훈련은 심폐지구력을 올려주고 레이스 후반에 속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힘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빌드업주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여유있게 시작해서 중간쯤 속도를 점점 올려서 마지막에는 대회 페이스보다 좀 더 빠른 페이스로 마무리하는 훈련인데요. 이 훈련은 페이스 조절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주간 루틴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휴식 또는 자유 조깅으로 몸을 풀어주시고 화요일은 페이스를 점점 올려서 마무리하는 빌드업 조깅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 또는 목요일 날 스케줄을 한번 하면 좋은데요. 인터벌 훈련 또는 템포주 훈련을 번갈아 가면서 주차별로 진행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중간에 포인트 훈련을 하게 되면 포인트 훈련 전후로는 충분한 회복을 가져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회복이 그냥 휴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슬로우 조깅으로 시간을 채워주고 마일리지를 높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 루틴에 따라서 금요일쯤에 휴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천천히 조깅으로 훈련을 이어가시면 좋은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는 장거리 훈련을 통해서 거리를 어느 정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토요일 날을 보통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주차별로 20km, 25km, 30km, 35km, 40km, 35km 이렇게 점점 거리를 올라갔다가 다운시키면서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뛰고 길게 뛴다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루틴을 2달 정도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각자의 몸에 맞게 페이스라든지 거리를 조절하면서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인터벌이나 템포주 훈련을 할 때 최소의 거리를 회복 조깅을 포함해서 12,000에서 15,000 정도는 채워줄 수 있는 훈련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날에는 조깅으로 슬로우 조깅도 좋고 빠른 조깅도 좋지만 강한 훈련을 하고 나서는 천천히 뛰는 조깅으로 마일리지를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루틴을 알려드린 거고 내가 지금까지 훈련을 못했다 라고 하시면 2주에서 3주 정도는 조깅량을 점점점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많이 강하게만 훈련을 하기보다는 어느 날은 조금 길게 오래 뛰고 어떤 날은 짧게 빠르게 뛰고 어떤 날은 점점 가볍게 페이스를 올려서 마무리하고 어떤 날은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훈련 계획이 머릿속에 조금 그려지셨나요? 마라톤 훈련을 하다 보면 사실 달리기만으로 이 체력을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꼭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게 보강 운동인데요. 마라톤에서 후반부에 다리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근력이 그만큼 따라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체와 코어의 힘이 버텨줘야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자세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하체 훈련으로는 스쿼트, 런지, 힙브릿지, 그리고 밸런스 자세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하체 훈련을 해주시면 착지를 할 때 충격을 흡수하고 후반부에도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코어 운동은 필수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코어 운동으로는 프랭크나 데드버그, 버드독 같은 동작들이 있는데요. 몸통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셔야 여러분들이 부상 없이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리가 아프면 다리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흡이나 코어, 몸통의 힘 때문에 다리가 아픈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코어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이드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도 매우 추천드려요. 이런 보강 운동은 매일 하지는 못하더라도 주 2회에서 3회 정도는 병행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많이도 안 하셔도 돼요.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TV 보면서 간단한 보강 운동을 해주셔도 저희가 마라톤 훈련을 이어가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라톤 훈련과 보강 운동을 모두 다 병행하고 계신다면 훈련을 하는 건 만점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마라톤 훈련을 지속하다 보면은 내 한계치를 잡고 이겨내면서 마일리지를 쌓아가야 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회복과 컨디셔닝, 리커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훈련을 하는 만큼의 회복을 하는 것에 소홀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회복이 훈련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는 강한 훈련을 하거나 긴 거리를 달리거나 조금 빠른 페이스를 뛰고 나면 몸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와서 며칠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선수 생활을 할 때도 전날 많이 뛰면 다음날은 무리해서 조깅량을 채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훈련을 이어가기 위해서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컨디션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 정도는 자주 쉬어야 되는데요. 특히 깊은 수면이 필요해요.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남편을 만나면서 자꾸 늦게 자니까 회복이 조금 더딘 것 같은데 잠을 충분히 자고 나서 달리는 것과 충분히 자지 못하고 나서 달리는 게 당장은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양인데요. 저희가 장거리 훈련 후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반드시 보충해 주셔야 되는데 마라톤은 많이 달릴수록 근육이 손상을 입고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양 섭취가 필요한데 달리고 나서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바로 잠에 들거나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거르게 되면 그만큼 회복도 더뎌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라톤 준비를 하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 안 먹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확실히 몸에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회복도 더디고 더 피곤하고 피로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음 훈련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인스턴트나 뭐 빵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데 이런 것보다는 바나나라든지 뭐 단백질 같은 경우도 바로 운동 끝나고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해 준다든지 밥이나 계란, 야채, 고기 같은 조합들을 잘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건 건강한 생활 습관이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건강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평소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 보충은 필수입니다. 물은 달리고 나서 너무 벌컥벌컥 마시기보단 달리기 전, 중, 후로 꾸준히 조금씩 섭취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되도록이면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자주자주 수분을 섭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복 루틴이 있는데요. 회복 루틴으로는 스트레칭과 폼롤러,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 또한 회복 루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거리 훈련을 하고 나서는 항상 목욕탕에 가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육을 회복을 했었는데요. 많이 뛰다 보면 근육이 뭉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마사지를 해주셔야 다음 훈련을 이어가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마사지를 하실 때 한 곳을 너무 강하게 오래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정말 딱 뭉친 부위들만 가볍게 풀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장거리를 뛰고 나서는 저 같은 경우는 오일을 다리에 발라서 근육을 그냥 가볍게 한 번씩 쓸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을 하고 나서의 회복 루틴이 여러분들의 기록과 실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멘탈과 대회 준비입니다. 먼저 레이스 리허설을 꼭 해보셔야 돼요.
대회 3주에서 4주 전쯤에는 목표 페이스로 20km에서 25km 정도를 달릴 건데요. 이 훈련을 통해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대회 당일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것만큼 대회를 망치기에 가장 좋은 행동은 없는데요. 그래서 미리 대회에 맞춰서 경험해보고 대회 때 먹을 파워젤도 섭취해보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지만 대회를 앞두고 나서 장비 점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회 당일 신을 러닝화는 반드시 미리 거리주 훈련을 할 때 신어보시고 적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멘탈인데요. 저는 멘탈은 타고나거나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량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훈련, 충분한 근거가 밑바탕이 돼야 나의 멘탈도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2달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훈련 계획을 세워서 마라톤 준비를 하시게 되면 그 훈련 중에 힘들었던 순간을 버텨낸 경험이 대회 후반에 굉장히 많은 힘이 될 거예요. 마라톤은 훈련을 잘한 만큼 대회를 더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라톤 대회를 2달 앞둔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훈련과 보강운동, 회복, 멘탈 등 이 4가지를 균형 있게 챙기신다면 2달 뒤에 충분히 완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보강운동이나 코어 운동, 회복 루틴 등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혹시 더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떤 영상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저도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라톤 준비 잘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라톤 완주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창한 하루 여기까지. 안녕!